겠습니다. 네, 식구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천일국 전통에 따라 좌우 앞뒤 양옆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식구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아시는 것처럼 김원준, 김원민 가정의 피로연이 있었죠. 네, 아직 정식 사진은 받지는 못했지만 참 아름다운 우리 피로연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많은 식구님들도 함께 하셔서 은혜로운 피로연이 됐고요. 두 부부도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김광호 집사님, 후미코 권사님 가정에 또 자녀들도 또 다들 멋진 모습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 발리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오늘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복한 가정 이루라고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3월 2일입니다. 혹시 작년에 3월 3일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작년 3월 3일에 제가 왔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이 3월 2일이니까요. 만 1년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딱 만 1년 되는 날에 또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릴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것도 다 하늘의 예비하심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고 저희 아이들도 1년째 어떻게 보니까 부쩍 자란 것 같습니다. 이때는 넷째가 없었죠. 넷째가 이제 저희 사모 뱃속에 있었는데 어느샌가 많이 자라서 이제 9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성북대교에 1년간 신호를 하면서 스스로 얼마나 하늘 뜻 앞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많은 식구님들께 제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알리고 또 그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또 하늘 문화를 이곳 성북대교회 성북재단에 얼마나 정착시키고 있는가 하는 성찰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게 됐습니다. 저에게는 첫 당회장을 맡은 임지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사진을 보니까 그때가 좀 떠오르는데 정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인사만 열심히 하고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식구님들 얼굴 한 분 한 분을 바라보게 되면 그 한 분 한 분의 가족들이 떠오르고 또 한 분 한 분의 자녀들이 떠오르고 또 사정이 떠오릅니다. 하늘이 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룬 우리 식구님들의 미래의 모습도 함께 상상을 해보고는 합니다. 정신없이 흐른 1년이었습니다. 되돌아보니 언제나 부족한 모습이었고 부족한 마음이었으나 올해는 제대로 시작해보고자 3월을 맞이해서 이번 예배에는 생일자 축하도 하지만 2025년 성북대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실 부서장님들 그리고 각 대표 장로, 대표 권사님들이 앞에 나오셔서 한마디씩 짧게 각오의 인사를 드리는 시간도 이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과거의 허물을 모두 벗어버리는 우리 청사, 뱀과 같이 지혜롭게 성장하는 성북대교회가 될 것을 축원드립니다. 네, 지난 1년간 진심으로 감사드렸으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보에 기재된 말씀 다 같이 훈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최고의 공적인 주체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대한 최고의 가르침이 뭐냐? 세계를 위하여 공적인 일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걸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만우주의 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 세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통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한반도로 시작한 신태평양 문명권의 문화는
아시아 대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활발히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대서양 문명권 시대와는 달리 공생, 공영, 공유의 참사랑, 참가점 운동으로 세계 모든 의인들과 종교계와 많은 선한 백성들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바랍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밑에만 바라보지 말고 위를 향해 하늘의 음성을 받고 듣는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나라는 인간 위주로 한 나라는 아닙니다.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나라 백성 모두가 평화 애원으로서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참다운 축복 가정으로서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다하여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여는 세계를 향하는 발걸음이 더욱 활발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늘의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늘을 모시고 행동하는 삶을 사는 인류 천주 대가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네, 오늘은 참사랑의 대신자라는 주제로 식구님들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감사하게도 성북대교에 우리 3년간 또 다니셨던 우리 이현우 청년께서 귀한 간증을 또 해주셨습니다. 몇 가지 좀 기억에 남는 문구들이 있었는데요. 지식이 신앙을 망친다. 저는 사실은 거꾸로 좀 생각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지식이 신앙을 더욱 곤고히 가져갈 수 있는, 특히 저는 그러한 시대가 왔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뜻으로 길을 예비하고 계시는 하늘 부모님이시라는 것을 또 전해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에게도 더 큰 뜻으로 길을 예비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일평생을 두고 분명히 예비하신 하늘의 뜻이 있으실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현우 식구님의 미래에도 좀 하늘께서 예비하신 그 길 성실하게 또 갈 수 있고 또 번성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사랑의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을 실천하는 대신자가 되어주시기를 또 한편으로 부탁드리면서 오늘 2025년 부서장 우리 또 대표 장로 권사님들께서 나오시게 될 텐데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늘 부모님의 참사랑의 대신자로서 성북대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참사랑 하게 되면 식구님들은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는 것이라는 말이 어느샌가 습관적으로 나올 정도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고 위하여 살라 또 혹은 부모의 심정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등등 떠오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사실 우리의 참사랑은 선해라고 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자기 부정을 통한 내가 없는 가운데 주는 사랑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편에는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게 됐습니다. 과거 저희 아버지께서도 목회를 하셨는데 선배 목사님들과 저희 아버지께서도 좋은 양복을 입거나 좋은 차를 타는 것도 괜시리 죄책감이 든다는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탕감 시대를 겪어왔습니다. 참된 사랑으로 사탄과의 판가리 싸움을 이겨낸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참사랑은 우리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사탄의 흔적을 지워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이 거듭나기 위한 과정 속에서의 참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희생의 헌신의 모습으로 우리의 참사랑이 드러났다면 앞으로 다가올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 시대에는 하늘 부모님이 실체로 치리하시는 시대, 직접 함께 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의 참사랑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모습은 마치 아담과 해와가 천지 창조된 이후에 하늘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의 참사랑을 우리는 상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참사랑은 탕감을 위한 과정적 현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지속 가능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세상이 변하고 나 또한 함께 기쁠 수 있으며 우리 모두가 기쁜 공동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부모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적당히 나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이득을 보는 것 같은 세상이다.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죠.
그런데 그 말씀을 혼독할 때마다 사실 실생활에서는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었습니다. 적당히 남을 속이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것 같고, 적당히 이기적으로 살면 더 잘 살 수 있다고 삶 속에서 체득되기도 했습니다. 적당한 거짓말이 오히려 내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말씀과 다르게 내 몸은 그렇게 여겨왔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식구님들께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제목은 희망찬 회의론자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자멜 자키라는 교수가 지은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지금부터 식구님 여러분은 스스로가 투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수중에는 $10가 있고 상대방은 돈을 받는 수탁자입니다. 그 수탁자와 여러분 식구님들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낯선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수탁자에게 원하는 만큼 액수를 보낼 수 있고 얼마를 보내든 그 돈은 3배가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를 보내게 되면 우리의 수중에는 돈이 없어지지만 수탁자는 3배인 $30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우리에게 절반을 만약에 돌려주게 된다면 각각 $15가 생기게 되니 양쪽에게 이득이 될 것입니다. 수탁자는 우리에게 $30를 다 돌려줄 수도 있지만 혼자 $30를 다 챙길 수도 있습니다. 마음 내키는 대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식구님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차차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는 일, 어린아이 집에 아이를 맡기는 행동 등 우리는 매일 신뢰라고 하는 도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믿는다는 카드를 냈을 때 상대도 믿는다는 카드를 냈다면 모든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놨는데 친구가 힘이 되어준다면 돈독한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으며,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어린이집은 돈을 벌고 우리는 아이가 없는 시간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신뢰라는 카드를 냈을 때 상대가 배신이라는 카드를 내면 어떻게 되게 됩니까? 친구가 내 비밀을 사방에 퍼뜨리고 다닐 수도 있고, 어린이집이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고 내팽개에 치거나 핸드폰을 하느라고 아이가 다치는 모습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앞서 말씀드린 게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실험 결과 투자자들의 평균 $5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탁자는 $15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탁자들은 얼마를 돌려주었을까요? 평균적으로는 $15 중에 $6를 돌려주고 투자자에게 총 $11를 손에 안겨주고 본인들은 $9를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3가지 문장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두 번째,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사람 돕기를 싫어한다. 세 번째, 누군가 나에게 선의를 베풀 때 그 사람의 저희가 궁금하다. 이 문장들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3가지 문장에 많이 동의할수록 우리는 냉소론자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냉소론자들은 방금 전 게임에서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3까지만 보내면서 다소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냉소론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돈을 덜 벌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기껏 투자자들이 믿고 $5를 보내주더라도 수탁자들은 평균 $6를 돌려주는데, 다시 말해서 $1의 이득밖에 없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질 필요가 있는가? 실제로 이 게임에서 투자자들에게 $10를 투자받고도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 비양심적인 수탁자들도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냉소론자들의 전략은 꽤나 안정적인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수탁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를 받는 여러분들입니다. $10를 가진 낯선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단 $1만 투자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1달러를 받고 3배로 불려준 3달러 중에서 얼마나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상황을 바꿔서 만약 투자자가 여러분들에게 선뜻 9달러를 보냈다면 어떻습니까? 35개국에 2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투자자가 돈을 많이 보낼수록 수탁자가 투자자에게 더 많이 돌려준다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투자자가 5달러를 보내면 6달러를 돌려주어 1달러의 이득을 받지만 투자자가 6달러를 보내게 되면 평균 9달러를 돌려주며 3달러의 이득을 더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5달러에서 6달러라고 하는 겨우 1달러 차이의 신용을 더했을 뿐인데 300%의 이득을 보게 된 셈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투자자가 인색하게 굴수록 수탁자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냉소적인 투자자들은 많은 돈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큰 소리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을 못 믿습니다. 이에 수탁자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게 되고 그들에게 있는 오직 한 가지의 무기, 투자자가 돈을 갖고 달아나는 방식으로 모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수탁자에게 나는 당신을 믿어요 라는 메시지로 큰 금액을 투자하게 되면 작은 호의에 고무된 수탁자는 그 호의를 되갚습니다. 질투심 많은 사람이 자기 연인이 한눈을 판다고 의심하고 힘들게 하면 할수록 연인은 관계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만약에 A라는 친구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친구가 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는 친구를 비꼬고 헐뜯는 말을 하고 다닙니다. 결국 그 주변의 친구들은 결과론적으로 그 친구가 아니라 A라는 친구를 무시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냉소론자들의 머릿속에는 세상은 악당으로 가득한 곳이라고 상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그런 세상에서 살게 됩니다. 41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게 되면 2022년부터 2012년 약 10년간 냉소적 신념이 높은 사람들의 평균 소득을 조사했습니다. 약 10년간 냉소론자들의 평균 소득은 제자리에 머물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가령 독일의 경우 냉소적인 소송이 낮은 사람들은 10년간 연소득이 550만 원 증가했지만 냉소적 신념이 높은 냉소론자들은 소득 증가량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약 2,000명의 성인이 냉소주의 조사에 참여했고 9년 뒤에 177명이 사망했는데 사망한 사람 중 냉소론자가 비냉소론자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먼저 믿는다는 카드를 낸다는 것이 유리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상상해 보건대 나만 이용당하고 마치 호구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실험을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공범으로 의심되는 2명의 용의자가 있습니다. 그들을 따로따로 수사실로 불러서 자백할 기회를 줍니다. 만약에 그 둘 다 자백을 하게 되면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1년, 둘 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고 둘 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면 5년, 만약에 둘 중 한 명만 자백하고 한쪽은 자백하지 않는다면 한쪽은 석방, 한쪽은 10년간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하나의 또 사건 실험입니다. 미시건 대학의 정치학자인 로버트 엑셀로드는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에서 최고의 전략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설이 되어버린 토너먼트를 하나 개최를 하게 됩니다. 대회의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로가 협력을 택하게 되면 각자 3점을 얻고 한쪽이 배신을 택하면 배신한 쪽은 5점, 협력한 사람은 0점을 얻습니다. 서로 배신을 택하게 되면 각자 1점만 얻게 됩니다. 엑셀로드는 자신의 토너먼트에 사람이 아니라 AI 프로그램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수학자와 경제학자가 만든 프로그램들이
이 경기장에 입장하게 됩니다. 물론 게임 내내 무조건 협력하는 순진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무조건 배신만을 선택한 냉소주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계속 협력하지만 상대가 배신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게임 끝날 때까지 배신만 하는 뒤끝 프로그램도 있었으며 랜덤으로 협력과 배신을 선택하는 조커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를 계속 지켜보다가 상대의 협력 가능성이 50% 이상이면 협력을 하고 50% 미만이면 배신하는 계산적인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총 15개의 정교한 프로그램들이 참여한 실험입니다. 게임은 각 모든 프로그램이 다른 모든 프로그램과 한 번씩 약 200회씩 서로 협력하는 또 배신을 내는 그러한 게임을 진행하는 구조로 진행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ABC라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A와 B, B와 C, C와 A가 각각 200회씩 게임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게임에서 1등을 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냉소론자였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협력하는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아니면 조커 프로그램이겠습니까? 우승자는 의외로 가장 단순한 로지컬을 가지고 있었던 tit-for-tat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tit-for-tat이라는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무조건 협력을 하고 상대가 배신을 하면 배신하고 또 상대가 협력하면 협력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로버트 엑슬로드 교수는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상위권 프로그램의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선량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들은 교활하게 머리 굴리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선량한 프로그램들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똑같이 선량한 프로그램끼리 만났을 때 완벽한 협력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교활한 프로그램들끼리 만나면 서로가 서로의 뒤통수를 치면서 고득점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들은 대인배였습니다. 상대방이 선제 배반을 하더라도 곧 관대하게 용서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자신의 의사결정 패턴을 단순하게 상대방이 알기 쉽게 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은 자신이 무슨 꿍꿍이를 갖고 있는지 상대방에게 알리기를 싫어했으며 괜히 연막도 쳐보고 미끼도 던져보고 기만도 해보면서 자기의 의사결정 기준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서 상대방의 프로그램으로 하여금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차라리 배신 때리고 5점이나 챙겨야겠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꿍꿍이를 숨기는 전략은 tit-for-tat에게도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tit-for-tat은 상대방이 무슨 꿍꿍이인지 아예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tit-for-tat처럼 투명하고 단순한 의사결정 패턴의 이점이 크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강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차 대회가 끝나고 엑슬로드 교수는 이 1차 실험의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고 2차 대회를 예고했습니다. 이 1차 대회를 봤던 연구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선량한 프로그램들이 이들을 봤으니 그럼 선량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선량한 프로그램들을 적당히 등쳐먹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어떤 개발자들은 처음에는 순진한 척을 하다가 공고한 협력 관계를 쌓다가 배신 확률이 25% 이상으로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가끔씩만 배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기회주의자 프로그램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배신 확률이 50%를 넘지 않으면 협력하는 계산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런 프로그램들은 기회주의자들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프로그램들은 tit-for-tat처럼 행동하지만 상대의 협력에 항상 협력하진 않고 10번에 1번 정도는 배반을 했습니다. 이런 얌체 같은 프로그램들을 비롯해서 선량한 프로그램들을 교묘히 속이는 사기꾼 프로그램들이 우후죽순 출전했습니다. 그렇다면 1차 대회 때보다 훨씬 더 많은 60여 개의 프로그램이 참여한 2차 대회 우승자는 누구였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또다시 티포텟이 다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티포텟은 항상 먼저 신뢰함으로 항상 먼저 뒤통수를 맞고 나면 반드시 상대방의 뒤통수를 따라치는 프로그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당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야 결국 티포텟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총 200회 중 최초의 10번의 시행에서 이런 길들이기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후에 190회 수행 중 결과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티포텟이 하자는 대로 상호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대들면서 상호 공멸의 길을 걷는 것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 티포텟을 이기고 싶다면 티포텟에게도 고득점을 허용해야 했고, 티포텟의 점수를 시궁창으로 만들고 싶다면 내 점수 또한 시궁창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 교수 자밀 자키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실게임의 전략을 타인을 신뢰하는 정도와 상황을 신뢰하는 정도, 두 가지의 지표에 따라 이렇게 4가지 전략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여기서 낙관론자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은 상황상 이용당하는 게 분명하더라도 타인을 믿지, 상황을 믿지는 않습니다. 엑셀로드의 토너먼트에서 무조건 협력을 했던 호구 프로그램들과 닮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상대를 철저히 이용해 먹는 프로그램들에게 대놓고 착취당했고 철저히 이용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냉소론자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배신 카드를 내고 상대방의 협력 카드를 계속 내밀면서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을 좋게 만들어도 끝까지 배신 카드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손해보는 상황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으로 내가 세상을 저버릴지언정 세상이 나를 저버리지는 못하게 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41개국의 조사 결과 냉소론자들의 소득이 제자리였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덴마크나 핀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같이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국가, 즉 사람들이 서로 믿는 국가에서는 냉소주의가 심할수록 소득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마케도니아, 아르메니아, 불가리아와 같이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나라에서는 냉소적인 태도가 소득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때로는 긍정적인 경향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협력적인 프로그램이 적고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황, 소위 난세라고 불릴 만한 암울한 시기에는 어쩌면 냉소주의가 최고의 전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단발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티포텟을 비롯한 어떠한 전략도 냉소주의 전략보다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사람의 만남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엑셀로드의 게임처럼 우리는 무수히 많은 신뢰의 게임을 펼칩니다. 하버드대학교 마틴 노박 교수는 환경에 잘 적응한 동물들이 자식을 낳아서 자신의 유전자를 복제하는 것처럼 게임 후에 점수를 많이 난 프로그램들은 복제하고 그렇지 않은 프로그램들은 도태시키는 방식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봤습니다. 그 결과 냉소주의 프로그램이 우세한 집단에서도 티포텟 전략이 단 5%라도 참여하고 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냉소주의는 티포텟 프로그램에 의해서 사멸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도 티포텟이 궁극의 전략일까요? 사실 티포텟에는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가 한 번 속이면 나도 상대방을 속이고 그렇게 두 프로그램이 매번 서로를 속이게 되면 끊임없는 패배로 악순환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기계와 다릅니다. 그래서 가끔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현실은 게임보다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에 신뢰를 내려고 했지만 배신을 낼 수도 있고 나는 분명히 신뢰를 냈다고 생각했는데 상대방 눈에는 배신으로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엑셀로드의 대회 이후에 관련된 수많은 연구와 변형된 시뮬레이션에서 가장 강력한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는 또 하나의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대한 티포텟입니다. 이 프로그램도 티포텟처럼 상대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이따금씩 상대가 속이는데도 한쪽 뺨을 더 내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관대한 티포텟은 상대에게 속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자밀자키 교수의 표에서 회의론자들은 사람은 믿지 않지만 객관적인 상황은 믿는 사람들입니다. 프로그램으로 비유하게 되면 처음에는 배신을 내보지만 이후 상대가 협력해주게 되면 함께 협력하는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반면 관대한 티포켓은 희망찬 회의론자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다시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수탁자 게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일대학교의 질리안 조던의 연구팀은 이 게임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이제 투자자는 수탁자에게 보낼 금액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임의로 정해진 금액이 임의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을 수탁자에게 보내야 하는데 투자자는 그 임의로 정해진 금액을 확인하고 수탁자에게 보낼 수도 있고 금액을 아예 확인도 하지 않고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한 이후에 보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투자자가 돈을 보내기로 결정하기까지에 걸린 그 고민의 시간도 측정했습니다. 어떤 투자자들은 10초 만에 결정했고 어떤 투자자들은 20초 동안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진은 수탁자들에게 투자자가 보낸 돈과 함께 두 가지 정보를 더 제공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보는 첫째로 투자자가 고민한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투자자가 금액을 확인하고 보냈는지 확인하지 않고 보냈는지도 알려줬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자자가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빠르게 보낼수록 수탁자는 투자자에게 더 많은 돈을 돌려보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계산 없이 선뜻 투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들이 투자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더욱 많아진 것입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그들을 믿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밀 자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해밍웨이의 말은 절반만 옳다고 말합니다. 신뢰는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도약은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베팅을 해보는 것입니다. 선제 배반은 사람의 최악을 이끌어내지만 신뢰는 사람의 최선을 이끌어냅니다. 이 실험을 보면서 저는 과거 한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학사장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한 선배가 남광주 교회에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더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네가 학사장으로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안다. 오늘 내가 강의를 했다고 수고비를 받았는데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주고 싶다. 앞으로 힘내라. 라고 하면서 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그 봉투가 안 뜯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뜯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더럽게 뜯어지는 그런 봉투가 있죠. 그래서 열어보니 3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학사장이었던 저에게는 30만 원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배를 제가 이제 공직자 모임이나 이런 자리에서 멀리서라도 보게 된다면 저는 뛰어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감사한 마음에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30만 원을 줄 텐데 네가 나를 볼 때마다 뛰어와서 인사를 해라.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거래라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가운데 분명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상대방이 나에게 준 신뢰, 그 신뢰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고 싶은 그러한 마음, 우리는 이러한 가운데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신앙하기보다 신뢰를 먼저 앞세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앙은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상대방 안에 있는, 상대방에게 작용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작용이 일어나기를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서 선량함의 힘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얌체 같은 프로그램, 이기적인 프로그램들이
95%가 있다고 하더라도 5%의 선량한 프로그램만 있다면 95%의 프로그램들은 사멸당하는 실험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협력과 배신의 카드 가운데 우리는 어쩌면 늘 상처받기를 두려워하는 배신의 카드만을 내고 있는 냉소론자의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은 적당히 계산해서 접근하게 되는 회의론자로 살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참 부모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주고 또 주는, 계속 협력하는, 어쩌면 이 프로그램에서는 낙관주의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이 200번의 실험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 1등을 거머쥔 이 상대 티포텟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처럼 상대가 협력하면 협력하고 배신하면 배신하는 그러한 모습을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는 티포텟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최고의 참사랑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참사랑의 관계가 회복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지는, 어쩌면 하나님만의 인류 한 가족을 꿈꾸고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협력하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고 나 또한 협력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 실험에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을 것입니다. 실생활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또 하나 무엇이 다르냐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에 참여한 AI는 각각 성격이 하나씩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협력만 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더 많았다면 누가 1등을 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의 삶은 지상천국을 만들어가기 위해 티포텟에서 개선된 관대한 티포텟과 같이 배신당하더라도 한 번 더 숙제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모습을 통해서 삶 속의 실천의 과정을 밟아 나가야겠습니다. 과거에는 남에게 협력하는 것, 먼저 선제 협력하고 맨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그저 손해와 희생의 모습이었다고 우리는 생각해 왔다면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200번의 거래에 한정되는 가장 좋은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연기를 아는 우리들은 인생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적당히 이용하고 배신하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서 영영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유한한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유한한 세상에서의 계산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 끝까지 협력하는 이들로 인해 세상은 결국 밝고 맑게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 실험이 200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반복되는 세상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단순히 AI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과 같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이 실험에 참여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북대교회 식구님 여러분, 이 책과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중 어떤 길을 따라가야 하는지 심리학과 신경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풀어주는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이제 자본주의의 끝에 와서 이제는 참된 사랑의 가치와 역량마저도 실험을 통해서 증명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잊혀진 가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책이 발간되고 이러한 책에 대한 리뷰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들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협력과 상호 신뢰, 존중의 가치들이 다시금 드러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실험의 내용을 빌려보자면 상호 간의 신뢰가 높은 나라일 것입니다. 돈만이 최고인 세상에 종교 또한 돈으로 많이 변질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공공의 이득은 내버려 두고 그저 교회 이기주의로 전락해버린 많은 종교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를
냉소론자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참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통해 세상을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어머님께서는 하늘을 모시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상호가 상호 간에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서로가 하늘을 모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 선민의 사명과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을 모실 수 있는 나라로 그러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교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함께하고 있는 하늘 부모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참다운 축복 가정으로서 효자, 효녀, 충신의 도리를 다하며 아시아 태평양 문명권 시대를 열어 세계를 향하는 발걸음을 활발하게 하며 인류 천주 대가족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참어머니께서는 이미 2018년도부터 아시아 태평양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를 선언하시고 또 이번에 발족식을 갖게 됨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지상 천국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달려가고 계신 참 어머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머니께서 말씀하고 계신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빼앗고 싸우는 대서양 문명권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주도로 세상을 바꿔나가는 시대, 부모의 사랑으로 자식들을 사랑해주는 그러한 시대, 천지인 참부모가 하나 되어 살림살이를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이 실현되는 시대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 땅의 부모가 통일되어 지상에 와가지고 살림살이를 시작해서 비로소 지상 천국이 형성된다고 아버님께서는 2002년 7월 7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왕국 천일성전 입궁 시대는 지상 천국 살림살이를 하는 시대입니다. 천왕국 천일성전의 입궁식까지 우리는 42일 남았습니다. 우리는 입궁식 전까지 20개 동에서 대국민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성북 대교회가 될 것입니다. 냉소론자, 회의론자를 넘어서 우리는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드는 퓨어 워터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걸고 정성을 들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북 대교회 재단을 함께 만들어 나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효자, 효녀의 정체성을 가진 퓨어 워터, 그러한 식구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부모님, 허락해 주신 오늘의 귀한 성일에 참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선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3월 희망의 계절 봄을 맞았습니다. 봄꽃과 같이 새롭게 선의 꽃을 피워 향기를 내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드는 제물이 되는 성북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나부터 세상을 밝고 맑게 만드는 퓨어 워터가 되어야 되겠고, 대국민 교육을 통해 성북구의 의인들을 하늘을 모시는 이들이 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많은 협력과 참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2025년 천왕국 입궁을 향해 걸어가는 저희들이 참부모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참사랑의 대신자, 참사랑의 실체가 되게 하셔서 이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대신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새로운 시대, 그 시대에 필요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영육의 거듭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늘 부모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효자, 효녀, 충신의 성북 대교회가 될 것을 다짐하오며, 이 모든 말씀 홀리 마더 하늘 모신 축복가정 정국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보고드리며 아뢰었사옵나이다.